안녕하세요. 이번 주 템퍼스 주간 뉴스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이유 없는 하락이 좀 많이 지속되는데 일단 이게 주봉이거든요. 월요일부터 계속 꺾여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되는 거는 이제 옵션이랑 공매도만 좀 특이사항이 있었거든요. 일단 종가는 54.89불 마이너스 3%로 끝났고 이거 이제 28일 쌓여있는 공매도 잔고입니다. 템퍼스가 27%로 상장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에 머물러 있어요. 공매도가 상장 이후에 가장 높다는 뜻이고요. 우선 목표 주가 75불 상향도 있고 나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큰 하락이 없었어요. 목요일 금요일만 지수 하락이 있었고 그 전에는 없었는데도 계속 하락했거든요. 5일 연속으로 한 16% 17%가 하락했고 재료 없이 그냥 하락했어요. 수급에 의한 인위적 흐름이 강하게 좀 보였습니다. 우선 옵션 사항을 보면 이거는 콜옵션이거든요. 콜옵션에도 많이 걸려있어요. 13,000개, 12,000개 이런 식으로 걸려있습니다. 68불, 62불에 이렇게 걸려있었고 숏은 55불, 58불에 13,000주, 12,000주가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은 60에서 62불 마감 시 좀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형식이고 풋옵션은 58불을 깨면 좀 대량 수익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공매도 잔고는 27%로 상장 이후 최고치였고요. 시점은 7월 28일 월요일부터 하락이 시작됐고요. 새로운 공매도에 진입이 있었던 건 아닌데 기존 공매도 세력이 포지션을 더 늘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풋옵션 세력이랑 공매도 세력이랑 서로 독립된 세력이긴 한데 이번 옵션 만기를 앞두고 같은 목표를 주가로 좀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데 합세한 상태에 갔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58불 이하로 내리면은 풋수익이랑 공매도 수익 동시 실현이 뭐 어차피 가능한 구조이기도 했고 다크풀 공매도 거래 내용이긴 한데 24일, 25일까지는 40대를 유지하다가 28일부터 다시 50대로 올라서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이제 이거는 금요일 장 마감하고 옵션도 다 끝난 상태에서 공매도 상한된 걸 보여주는 수량입니다. 공매도 가능한 숫자가 30만에서 갑자기 200만으로 증가했죠. 이건 좀 상한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저게 이제 가장 이제 58불로 내려가냐 지키냐의 싸움이었던 그 30일인가? 그때 제가 이제 좀 조사했던 거랑 합쳐진 거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이번 주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마켓메이커 역할이 중립적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한쪽으로 기울면은 거기에 힘을 실어주거든요. 왜냐면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쏠리는 쪽에 쏠리기 때문에 더욱더 쏠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감마 스키지, 델타 스키지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옵션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알면 됩니다. 마켓메이커가 좀 효과 깔아주고 뭐 조정해주는 뭐 기관들인데 거기도 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강하게 쏠리면 그쪽으로 무게가 실려서 더욱더 하락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승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승도 부추기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얘네도 58불에서 59불 주가 고정 유도하는 게 가장 이득이긴 한데 이미 이번 주는 너무 쏠려서 풋 세력들이 엄청난 큰 수익을 봤죠. 그래서 이건 7월 30일인데 그때가 현재가가 58불이었어요. 이때가 되게 좀 치열했거든요. 저 58불이 깨지냐 못 깨지냐로 옵션은 엄청난 수익이 갈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되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때가 옵션 만기 이틀 남았을 때라 되게 위아래로 좀 치열했던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템퍼스 주가 하락은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뭐 기업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히 찾자면 옵션 만기랑 기존 공매도 세력의 공격적 합세밖에 따로 없었거든요. 공매도는 하락이 시작된 28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쌓여 있었어요. 상장 이후로. 뭐 그래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때부터 쭉쭉 빠졌는데 뭐 갖다 붙이려면 이유는 많겠지만 딱히 보이는 거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숏 압박 흐름이 좀 컸어요. 매수세가 부족했거든요. 매수의 그런 주체도 없었고 뭔가 끌어올릴 만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더 하락세가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58불선은 콜, 풋, 공매도, 마켓메이커 네 세력이 되게 좀 치열했던 자리예요. 58불이. 저기서 이제 많은 게 갈렸었었는데 결국에는 밀려서 풋옵션이 이겼습니다. 이게 풋옵션 수익률이거든요. 옵션은 또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뭐 그냥 찍힌 수익률만 봐도 높죠. 124%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131% 이런 옵션은 뭐 대박 수익률들이 있기 때문에 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락 이유는 딱히 이거랑 목요일은 또 장 조정이 있었고 금요일에는 뭐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따라서 같이 내린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되돌릴 만한 거는 제 생각에 기업 뉴스나 근데 아마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서 기업 뉴스는 따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흐지부지 그냥 시장 분위기 따라 가다가 실적 발표 나오면 그때 좀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아요. 위로든 아래든 한 번 더 크게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저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좀 기대 중이긴 한데 또 나와봐야 알 것 같으니까 좀 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그게 잘 나와야 다시 이제 좀 상승 추세를 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소식은 많이 아시는 CEO의 내부자 매도입니다.
이것도 뭐 두 법인에서 나온 거긴 한데 이거 다 그냥 CEO가 들고 있기 때문에 뭐 CEO 본인 매도와 동일하게 간주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매도는 텐비 5-1인데 이거는 계획된 매도예요. 3월 4일날 계획된 매도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미리 던졌다 뭐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정확히 100%는 알 순 없지만 계획된 매도는 그렇게 앞에 무슨 이벤트 때문에 팔린다라고 생각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날짜는 계획적으로 미리 등록된 주식 자동 매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에 의한 의도적 타이밍 매도는 아님을 의미하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건 또 모르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갈 때는 아니라고 깔고 갑니다. 뭐 이런 법적 서명과 진술 뭐 이렇게 해서 공시가 뜬 거기 때문에 요약을 정리해보면 CEO가 100% 다 판 거고요. 3월 4일 매도 계획 수립을 한 겁니다. 공지일은 7월 28일이었어요. 이게 좀 더 하락을 더 부추기지 않았나 싶기는 해요. 이것도 28일부터였으니까. 어쨌든 중대한 부정적 비공개 정보를 알지 못함을 서면 진술했어요. 이게 만약에 아니면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런 2분기 실적이나 뭐 내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결론 마지막 정리하면 3월 4일 계획된 자동 매도였고요. 사전 계획에 따라 매도 시점 수량 가격 조건이 자동 설정되고 내부 정보 이용이나 긴급 현금화 목적과는 다른 정상적 범주의 매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템퍼스 AI와 엔비디아 AI 기반 의료 분야에서 더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라는 기사인데 저 기사에서는 AI 헬스케어 4대 기업을 좀 비교하고 있어요. 템퍼스, 엔비디아, 아스트라제네카, 노보노디스크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본 건 템퍼스랑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도 의료 AI 인프라랑 신약 개발 플랫폼에 좀 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하고 있죠. 두 개가 비교가 됐습니다. 당연히 두 개가 비교할 급의 기업은 아닌데 의료 분야로만 따로 좀 비교를 한 거예요. 보시면 템퍼스는 AI 기반 정밀 종양학 진단 데이터, 얘는 정밀의학 쪽에 훨씬 가까운 아이입니다. 핵심 파트너는 아스트라제네카랑 파토스가 있고 최근 성과는 매출은 75% 올랐고 주가는 연수익률로 91.8%가 올랐는데 이 자료 조사할 때보다 훨씬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어서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치지만 연상승률은 60%? 60%, 70% 정도 사이입니다. 주가 내려간 거 합쳐가지고. 엔비디아는 의료 AI 인프라, 신약 개발 플랫폼 등이 있고 핵심 파트너는 노보노디스크, DCAI, IQVIA가 있습니다. 최근 성과는 개놈 분석 속도가 올라갔고 플랫폼 확장이 있었어요. 주가 수익률은 연수익률이 29%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랑 템퍼스만 위주로 보겠습니다. 저 기사에서도 이 두 개만 자세히 다뤘고 이거는 그냥 좀 서브로 달아놨어요. 일단 템퍼스 보면 1분기 실적은 전체 매출의 75%가 성장했고 유전 치약 매출이 89%, 이게 엄청 성장했고 종양학 진단 31%, 엠브리 제네틱스 인수 효과로 유전 검사 매출 23%가 올랐습니다. 2분기 실적을 좀 기대하는 게 엠브리 제네틱스 인수 효과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온전하게. 그래서 조금 기대해 볼 만하고 지금까지 좀 추적해왔던 3개월간의 뉴스로는 2분기 실적은 좋을 것 같거든요. 뭐 다른 뭐가 없다면? 그러길 바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추매를 해놓은 거긴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기다려지는데 빨리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진 인사이트 데이터 라이센스 매출도 43%가 증가했습니다. 성장세가 되게 빨라요. 이 성장이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계속 지속이 돼야 이제 주가 상승의 여력이 더 받습니다. 탄력이. 전략적 계약은 아스트라제네카랑 파토스와 2억 달러 계약 3년 계약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종양학 AI 모델을 구축했고 컴퓨터 비용 분담과 데이터 라이센스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300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 계약 총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PS 7.84예요. 이거 많이 낮아졌어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많이 낮아진 거죠. 분석가 목표 주가 평균은 현재가 대비 5.3% 여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고평가 논란이 좀 많이 해소됐어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엔비디아는 의료 AI 생태계를 만드는 인프라 지배자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기술 플랫폼은 클라라 의료 영상 진단 병원 자동화가 있고 바이오니모는 생물학 특화 생성 AI 신약 개발을 지원합니다. 개피온 슈퍼컴퓨터는 고성능 생물학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이런 플랫폼이 갖추고 있습니다. 협력 사례들을 보면 개놈 분석 속도 17배 증가와 간호사 업무량을 감소시켜줬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여는 유럽 내 진료 지원에서와 스마트 병원 구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병원 인프라나 시스템을 AI로 대체하는 걸 많이 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뭐 건너뛰어도 되는 부분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랑 노보노디스크도 간단하게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는 템퍼스 AI와 AI 기반 정밀의료 파트너십이고 신약 개발 외에도 진단 모델 공동 구축에 적극적이라고 해요. 노보노디스크는 많이들 아시는 비만 당뇨 치료제 만든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플랫폼을 활용해서 AI 시작 개발 가속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뭐 주가 부진이 있고 고평가 부담 또는 실적 우려가 있어서 많이 하락했죠.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그래서 투자 관점을 보면 템퍼스 성장성은 매우 높습니다. 초기 고속 성장 국면이고 엔비디아는 견조하죠. 성숙돼 있고 플랫폼 확장형이라
든든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리스크를 따지면 중간과 위험 사이 정도라고 저는 봐요. 신생 상장사고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중간보다는 조금 더 고위험에 가까운 중간과 고위험 사이로 보면 되고, 엔비디아는 뭐 낫죠. 안정적인 대기업 고밸류 이것만 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 뭐 투자할 게 많으니까요. 수익 모델은 진단과 데이터 라이센스입니다. 이게 고마진이고요. 엔비디아는 플랫폼 제공과 슈퍼컴 인프라 수익이 있습니다. 단기 투자 매력도는 템퍼스가 상대적으로 높죠. 엔비디아는 뭐 지금 시총 1위를 찍으면서 항상 고밸류 제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 다 무시하고 계속 나아가고 있죠. 어디까지 좀 뻗을지 모르겠는데 좀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뭐 그걸 논하기는 의미 없는 주식인 것 같고요. 저 기사를 최종 요약해보면 템퍼스 AI는 정밀 의료 분야에서 AI 모델과 실제 임상 데이터를 결합해 빠르게 시장을 확대 중이며 저평가 상태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선 차이인데 저 기사에서는 저평가로 보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는 플랫폼 중심 전략으로 헬스케어 AI의 기술적 토대를 제공하며 스마트 병원 및 신약 개발 AI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엔비디아는 이러면 RxRx랑 좀 더 겹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네 번째 뉴스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백악관과 CMS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건강 활용 확대를 위한 건강기술 생태계 이니셔티브 출범이라는 건데, 이게 60개 기업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뭐 저렇게 발표한 성명 같은 거죠. 우선 백악관에서 디지털 헬스 대전환을 선언했어요. 기술 기업들과 함께 환자 중심 의료 생태계 구축에 나섰는데, 이거 아쉽게도 템퍼스는 초대되지 못했습니다. 템퍼스는 초대되지 못했고 어제 저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디지털 헬스 대전환에 서막을 알렸고, 행사명은 메이크 헬스 테크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행사명이었고, 주체는 백악관과 CMS예요. 핵심 인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CMS 국장 등이 있습니다. 목적은 환자 중심의 디지털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의료 데이터 상호 운용성 확대 및 AI 기반 개인화 치료 도구 확산이거든요. 배경은 25년 5월 CMS 정보 요청서를 기반으로 1,400건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디지털 헬스 생태계 전환 선언이 이루어진 거고요. 참여 기업 기관을 좀 보면 좀 유명한 데가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I, 오픈 AI, 엔스로픽 등이 있습니다. AI 헬스테크 기업으로는 히포크레틱 AI랑 조크닥, 텔라닥, 버타헬스, 눔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템퍼스가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EHR 기업으로는 에픽, 오라클, 에세너 헬스 등이 있습니다. 총 참여 규모는 60개 기업 이상이고 21개 CMS 연계 네트워크, 11개 의료 시스템, 7개의 EHR 기업 등이 참여된 것 같습니다. 핵심 정책 방향을 보면 모든 병원 EHR 앱이 의료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교환하게 됐고, 당뇨 비만 관리 앱, AI 보조 진단, 디지털 체크인이 도입됐습니다. 로그인 없이 여러 병원 시스템 연결 가능하게 좀 통합 예정이고, 실시간 데이터 접근성이 향상됐어요. 26년 CMS 연계 네트워크 통해 제공될 예정이고, 실수로 수신한 정보에 대한 대응 절차 강화됐고 프라이버시와 투명성은 유지가 됐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의료에 대한 개인정보랑 데이터는 되게 이런 규제나 뭐 이런 접근성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템퍼스 AI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관점에서 좀 분석해보면 긍정적 요인으로는 시장 전체가 템퍼스가 지향하던 방향으로 전환 중인데, 개인 맞춤형 치료, 환자 주도 데이터 접근, AI 진단도구 확산 등 템퍼스의 핵심 사업 영역과 완전히 좀 일치해요. 지금 템퍼스가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저런 것과 완전 맞기 때문에 시장 구조 자체가 템퍼스의 성장 기반을 좀 넓혀주는 그런 이점이 좀 있고, FHIR 기반 데이터 교환 확대는 템퍼스의 확장성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템퍼스는 이미 병원 및 파트너 제약사와 표준 일부를 활용 중에 있어요. CMS가 공식 표준화함으로 템퍼스의 연동 속도 및 병원 확대가 유리해졌습니다. AI 도입에 대한 정부 신뢰도 강화돼서 규제나 뭐 이런 걱정은 훨씬 좀 덜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나 오픈 AI 등이 헬스케어에 진입해서 템퍼스도 AI 임상보조 시스템 개발 기업으로 경쟁 및 제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템퍼스는 의료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또 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이점이 많습니다. 부정적 요인 또한 있는데 CMS 연계 네트워크에 미포함됐어요. 이번에 끼지 못했어요. 에픽이나 오라클 등 전통 EHR 기업은 CMS가 직접 연결할 수 있는데 템퍼스는 API 연동을 통해 간접 연결해야 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주요 병원들이 이미 CMS와 직접 연계가 돼 있는데 클리블랜드 클리닉, 인터마운틴 등 대형 기관이 CMS 주도 생태계 내에 있는데, 템퍼스가 새롭게 병원을 연계를 시도할 때 정부 표준을 먼저 충족해야 진입이 가능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주도권 경쟁이 있는데 CMS 연계 네트워크 내에선 블루 버튼을 통해 실시간 첨부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데, 템퍼스는 자체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병원과 제약사 유인 요소를 더 명확히 설계해야 될 수 있어요. 이제 저렇게 CMS가 주도해서 뭔가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에 템퍼스가 다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좀 부정적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뭐 과제이기도 하죠.
그렇게 바뀐다면 뭐 그렇게 따라가야 되니까 뭐 근데 완전 뒤쳐서 못 따라갈 정도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보면 템퍼스의 산업 방향성과 정합성은 매우 높습니다. 정밀의료, AI 진단, 데이터 중심 생태계가 확대된 거고 정부 생태계의 직접 연계 여부는 없어요. CMS 연계 네트워크에 비참했기 때문이고 기술 표준 적합성은 일부 대응 중이나 CMS 기준 맞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장 기회는 병원, 앱, 제약사 모두와의 API 기반 확장 여지가 있어요. 경쟁 위협으로는 EHR 대기업 빅테크의 병원 연계 확대는 좀 위험 요소이긴 합니다. 경쟁 상대가 늘어가는 거니까. 근데 템퍼스의 혜자는 높은 그런 데이터 보유량이죠. 경쟁 업체가 많아지면 그만큼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도 많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좀 양날의 검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마지막 요약해보면 템퍼스는 이번 백악관 주도 디지털 헬스 대전환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어요. 저기에 끼진 못했는데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템퍼스를 위한 길을 넓혀주고 있으며 기술 표준과 병원 확장 전략을 CMS 기준에 맞추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더 커지고 관심도 늘었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섹터에는 좋은 뉴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게 저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2차, 3차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마지막 뉴스는 이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터 뉴스입니다. 뭐 다른 기업 뉴스도 살짝 있었는데 그건 이제 어디 뭐 참여한다 뭐 이런 거라 일단 이번 주는 뉴스 자체를 그런 참여 회사 뉴스보다 주가 관련된 움직였을 만한 것들로 좀 가져왔습니다. BTIG의 보고서 핵심 요지는 65불에서 75불로 15% 상향했습니다.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BTIG의 선호 업종은 장비 기업보다 진단검사실 랩을 선호해요. 그게 이제 템퍼스 기업입니다. 장비 이런 기업보다 이런 템퍼스 같은 곳을 좀 선호하는 기관이더라고요. 이유는 진단기업은 마진 확장과 현금 흐름 개선 경로가 더 명확하다고 해요. 이 리포트는 일단 29일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이 나왔는데도 계속 하락을 이어가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할까를 좀 보면 단기적 모멘텀에는 긍정적이에요. 실적 발표 전 목표가 상향하는 것은 실적 서프라이즈 가능성, 긍정적 가이던스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관에서. 특히 진단기업 검사 중에서도 템퍼스는 성장성과 마진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 좀 이런 걸 좋아하는 기관한테는 매력적인 기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템퍼스의 구조적 강점에 좀 주목했다고 해요. BTIG는 진단 플랫폼이 수익 모델 측면에서 장비 제조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고 템퍼스는 AI 분석, 검사실 운영, 제약사 데이터 파트너십까지 보유해서 복합적 수익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구조적 강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과 마진 개선 기대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실제 템퍼스는 매출 총이익률이 23년 27%에서 24년 40%로 예상되는 구조고 검사당 단가가 상승하고 플랫폼화된 분석 소프트웨어가 마진율 개선에 기여해줄 거라고 봤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 리포터를 좀 보면 기관의 정식 커버리지 확대와 숫자 기반 근거, 선택적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BTIG는 바이오 디지털 헬스 중소형주 분석 강자 중에 하나고 메이저 기관의 커버리지가 많지 않은 템퍼스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좀 희소성이 있고 단순 AI 테마가 아니라 실제 그로스 마진과 FCF, 자유 현금 흐름 개선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습니다. CEO 발언들을 좀 봤을 때 좀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조정 에비타가 이번 연도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고 그게 목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거는 기대도 조금 있습니다. 저도. 장비 헬스케어 소프트웨어가 아닌 진단 기반 플랫폼 모델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시선이 좀 담겨 있고 템퍼스 같은 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기관에서는. 그래서 그냥 저걸 근거로 뭐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면 만약 보유 중이라면 강한 홀딩 근거가 됩니다. 근데 뭐 주가가 지금 계속 많이 하락해서 많이 힘들죠, 지금 주주들은. 다만 실적 발표 전후 단기 급등 시 일부 분할익절도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고통받았던 분들은 이때 좀 덜어내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 또 위아래로 변동성이 클 거라 잘못 나오면 어쨌든 꼬꾸라 박을 거거든요. 다시 40불대를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이 만약에 좀 미스가 난다면요. 당연히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고 가이던스가 좋다면 당연히 60불 이상으로 뚫어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그게 총매제가 크기 때문에 공매도가 깔려 있어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 깔고 올라갑니다. 추가 매수가 고민 중이라면 8월 8일 실적 발표 전까지 기다리는 게 좀 안전하다고 보고요. BTIG처럼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리포트는 이제 사실 발표 후 매도 패턴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해요. 결국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매수가 좋고요. 좀 아니다라고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장기로 가져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기로 보고 들어와서 고통받는 분들에 좀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제 포지션이 없고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이라면은 지금은 진입이 가능한 방향성 확인 구간이지 확신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7월 30일쯤에 자료를 만들었는데
지금 주가는 저는 사실 좀 매력적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저는 좀 좋게 보기 때문에. 근데 보는 시선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으니 지금 살라고 고민했고 좋다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분할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좀 실적 발표를 보고 들어오는 게 가장 베스트일 수 있어요. 실적 발표 후 추세 유지되거나 PSR 마진 개선 확인되면 진입 고려가 합리적이긴 합니다, 사실. 그거 보고 들어와도 늦지 않기 때문에 보고 들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마 금요일날 좀 많이 빠져서 다음 주도 좀 오락가락 할 텐데 장도 안 좋고 하니 실적 발표를 보고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를 보면 최고 목표는 75불이에요. 두 개 기관이 75불을 조금 목표로 삼았고 평균 목표가는 70.29달러입니다. 최저는 62달러예요. 일단 ARK는 내부 목표는 없지만 계속 매수 중이긴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의료 섹터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는 그냥 뭐 쭉 가져가지 않나 싶습니다. 수익성 기반으로 한 목표가는 대부분 25년, 26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70불에서 90불 사이 형성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약해보면 BTIG는 75불 목표가 상향은 템퍼스 AI가 단순 AI 테마주가 아닌 진단 수익 플랫폼으로서 마진 개선 및 현금 흐름 창출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라는 점을 기관이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실적 발표 전까지는 기대감 상승 구간인데 원래 이미 그 상승이 다 밟혔죠. 발표 이후엔 구조적 신뢰를 검증받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이 발표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 그 발표 기반으로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일 것 같아서 어떻게 됐든 일단 그 실적이 나와야 뭔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좀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이번 주 가져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하락이 좀 커서 템퍼스 주주분들은 힘드셨을 텐데 저 역시 힘들기 때문에 다들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8월 8일 이제 실적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거나 템퍼스 주주시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